코로나에 걸려서도 이 운동 하지 않는 당신 후회할 겁니다. 서지은 교수님이 야단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여러분, 오미크론동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또 확진자들이 또 급증하고 있죠. 또 코로나19 후유증을 많이 또 호소한다고 합니다. 후각이 없어졌다든지 또 미각이 또 사라졌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근손실이 많아졌다든지 또 호흡이 가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병원들도 그 후유증 치료의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재활 치료를 도맡아 하고 있는 이대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서지은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코로나 후유증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지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서지현입니다. 네, 우리 서지은 선생님은 재활 요정이라고 불리시는데요. 환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또 설명도 잘해 주신다고요. 과찬이십니다. 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19 후유증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 증상이 뭐고 코로나 치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 많이 다뤄봤는데 정작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거의 환자들이 엄청 누적 환자들이 급증해가지고 되게 관심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코로나 후유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대표적인 것이 환자분들은 숨이 차다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코로나19는 다 나았지만 폐의 섬유화가 진행하면서 숨찬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실 수가 없다라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대표적인 것은 코로나19 자체가 근감소증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뇌병증도 일으킴으로써 기억력 감퇴라든지 인지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멍하고 언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언어가 어눌하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증상이 될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근력이 감소된다 그러면 걷기도 힘들고 그런 겁니까? 네, 근력 감소는 사지뿐만 아니라 호흡 주변 근육도 빠지면서 이것으로도 숨이 차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대 목동병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 병원 중에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호흡 재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네. 진짜 맞나요? 맞습니다. 보통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는 전염력이 사라진 이후에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 중 감염력이 있더라도 재활치료를 미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특성상 환자와 치료자가 1대1로 아주 밀접 접촉을 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력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제 재활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그 환자들 보면 에크모를 달거나 인공호흡 달고 그런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환자들도 대상이 된다 이런 거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네. 네. 서지은 교수님, 에크모 대개 환자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꼼짝없고 그냥 누워있고 환자가 상태가 혼수 상태라고 보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하지만 에크모를 달므로써 결국에는 환자들이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던 것을 뗄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환자분들을 이제 재우고 있던 약물들을 끊음으로써 또렷또렷한 상태에서 에크모를 단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재활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세계적 대세라고 합니다. 자, 이대 목동병원 호흡 재활 치료 제가 국내 처음이라고 했는데 호흡 재활 치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희 병원에 지난 2021년 9월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대 목동병원으로 부임하신 흉부외과 심은보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은보 교수님께서는 이제 코로나 중증 환자들 전염력이 있을 때부터 에크모를 달고 있는 상태부터 재활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ICU에 입원을 오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에크모까지 달고 있는 환자분들은 사지의 근력 손실과 호흡 근육의 근력 손실이 굉장히
굉장히 심하셔서 예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대목동병원에서는 감염내과, 흉부외과 그리고 재활의학과가 협업하여서 2021년 10월부터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코로나 환자분들이 이제 후유증 중에 호흡 관련 후유증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호흡치료, 재활치료 왜 필요한지 좀 알려주시죠. 이제 2020년도 란셋 논문에 따르면은 이제 일주일 사이에는 폐섬유화가 4% 정도 진행을 하고 1에서 3주가 지나면 24%, 3주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61% 이상으로 그 섬유화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섬유화가 되게 되면 환자분들은 이제 숨찬 증상을 느낄 수 있고 총 폐활량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가스 교환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호흡재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증 환자들 중에 61%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재까지 몇 명의 코로나 환자분들이 호흡 재활을 또 치료를 해왔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에크모를 단 상태에서 전염력 있을 때 재활한 케이스는 한 4케이스 정도 되고 준증증인 경우에는 한 6케이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처음으로 전염력 있는 에크모 환자의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던 환자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분은 1형 당뇨를 앓고 계셨고 만성 심부전을 앓고 계셨고 또한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던 63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처음에 재활치료가 의뢰되었을 때는 목 가누기도 불가능하시고 여기가 어디인지 본인이 누구인지도 모르실 정도로 인지저하가 있으시고 선망이 심하셨고 콧줄 식사를 하셔야 될 정도로 이제 연화장애도 있으셨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를 이제 격리 상태부터 에크모를 달고 있는 상태부터 시행을 하셨고 입원하시고 37일째 되던 날 걸어서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처음에 재활치료를 할 때 이제 환자분을 처음에 세워봤을 때 산소 포화도가 80m로 떨어지시고 심박수가 너무 올라서 과연 이분이 다시 걸으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었던 분인데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고 인지도 완전히 회복을 하셔서 현재로는 외래 재활도 다 졸업을 하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신 상태이십니다. 근데 에크모 환자 같은 경우는 누워있기 때문에 그게 움직임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 흉부외과에서 에크모 라인을 최대한 길게 연장을 해주셨고 그리고 들어갈 때 사실 문제는 저희 재활치료하는 팀이 에크모 플로우까지는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명에서 5명의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크모 플로우를 조절할 수 있는 흉부외과 팀과 재활의학과 팀 그리고 중환자 전담 간호사 선생님 이렇게 들어가서 앉는 연습도 하고 서는 연습도 하고 격리 병실 안에서 워커를 잡고 걷는 연습까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사진 보니까 저 환자 노인분이 계시고 네. 의료진들 옆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게 바로 저거 운동을 시키는 그런 장면인가. 네. 자, 그런데 이 중증 그런 코로나 분들 같은 경우 재활 치료를 받을 때 사실 의료진들의 또 감염 위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떻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격리 중인 환자분들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치료진들이 들어갈 때에는 방호복을 확실하게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감염의 위험성은 그 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 재활치료를 거치게 되면 이후에 이제 퇴원한 다음에 또 재활치료하는 것보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되면서 침상 안정을 취하시고 움직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10일 동안 침상 안정을 취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근육이 20% 가까이 빠지게 됩니다. 이 근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호흡과 관련된 근육도 같이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근손실이 일어나기 전에 재활치료를 시행하시게 되면 근 감소를 막을 수 있고 더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선망도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걸어서 태어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일상으로 돌아온 분들도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은 폐섬유화나 아니면 호흡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근감소증도 같이 발생을 하고 뇌병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래든 아니면 집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근감소증이 또 중요한 후유증의 하나이기 때문에 뭘 준비하셨다면서요, 운동을? 맞습니다. 예.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런 코로나 환자분들에게서 중요한 운동의 구성은 유산소 운동, 그리고 저항 운동, 근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 그리고 세 번째로 유연성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 운동이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보통 평지 걷기를 추천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20분 정도씩 시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분들이 숨이 차면은 내가 숨이 차서 위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운동을 멈추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호흡제할 대상의 환자분들은 숨이 어느 정도 차야지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걸으실 때 옆 사람과 이야기할 때 숨찬 정도의 강도는 돼야지 이제 호흡의 기능이 더욱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걸어야 될지 판단이 어렵다면 6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그 거리의 80% 정도 되는 속도로 이제 20-30분 정도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화 운동,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지영 교수님이 소개하는 이 운동법은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운동 꾸준히 하시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도 이 운동 하지 않는 당신 후회할 겁니다. 서지영 교수님이 야단칩니다. 먼저 상지 근력 강화 운동 보여드리겠습니다. 누우신 상태에서 팔을 천장을 향해서 쭉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쪽으로 팔을 벌려줍니다. 다시 내쉬면서 후 모아줍니다. 다시 들이마시면서 후 벌려줍니다. 내쉬면서 모아줍니다. 이 동작을 10에서 15회를 한 세트로 2에서 3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앉아서 하는 상지 운동입니다. 자, 우선 아령을 양손에 쥔 상태에서 자, 한 손을 쭉 하늘로 올려줍니다. 자, 들이마실 때 올려주고 내쉴 때 내려주고 반대쪽을 들어줍니다. 또 내쉬면서 내려주고 또 들이쉬면서 올려주고. 다음으로는 이두박근 운동입니다. 앉으신 상태에서 몸통에 팔을 붙이신 상태에서 아령을 들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쪽씩 팔을 굽혀주게 되겠습니다. 굽히고 내리고 굽히고 내리고. 다음으로 팔 벌리기 운동입니다. 앉으신 상태에서 팔을 양옆에 붙인 상태에서 아령을 들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양쪽에 아령을 든 상태에서 팔을 쭉 벌려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어깨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5초간 머무른 상태에서 다시 내려줍니다. 다시 팔을 쭉 올려주시겠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내리고. 자, 다음은 하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먼저 매트에 무릎을 굽힌 채로 누워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자,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립니다. 멈추고 다시 내려줍니다. 다시 올려줍니다. 이 동작을 10에서 15회를 한 세트로 해서 2에서 3세트를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옆으로 누워서 하는 동작입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자, 한쪽 다리를 쭉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5초 머무르고 다시 내려줍니다. 다시 자, 들어주시겠습니다. 5초 머무르겠습니다. 다시 내려줍니다. 다음으로 앉은 자세에서 시행하는 하지 운동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이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무릎을 끝까지 쭉 들어 올려줍니다. 쭉 펴서 들어 올리고 발목도 끝까지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자, 멈춘 상태에서 5초간 버텨줍니다. 다시 내리고 다시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5초 버티고 다시 내리고. 다음으로 벽 푸시업이 되겠습니다. 자, 벽을 안정적으로 잡고 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을 굽혀줍니다. 벽 가까이로 쭉 붙습니다. 내쉬면서 팔을 쭉 펴서 벽과 멀어지게 합니다. 다시 들이마시면서 벽에 붙습니다. 다시
쭉 내쉬면서 팔을 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월 스쿼트입니다. 벽에 기대어 쓰는데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무릎을 굽혀서 내려오게 되고 가능하면은 바닥과 평행하도록 대퇴부가 오도록 굽혀주게 되겠습니다. 강도의 조절은 무릎을 굽히는 정도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흉근 스트레칭입니다. 지금 모습과 같이 모서리 쪽에 쓰게 됩니다. 양 옆쪽으로 팔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몸을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가슴 근육을 늘려주게 되겠습니다. 10초간 머무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 쪽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 목 근육의 팔을 의자 쪽을 잡아줍니다.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반대쪽 손으로 귀 위쪽을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힘을 줘가면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10초 정도 머물러줍니다.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리 뒤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비스듬하게 잡은 상태에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쪽이 잘 늘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해주시게 됩니다. 반대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상복귀한 상태에서 반대쪽 팔로 의자 끝을 잡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끝까지 당겨주십니다. 스트레칭 되도록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 훈련입니다. 자, 한쪽 손은 가슴 위에 그리고 한쪽 손은 배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데 이때 아랫배가 불룩 나올 수 있도록 들이마셔줍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서서히 입으로 내뱉는데 이때는 입을 작게 만든 상태에서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때 들이마시는 게 1, 내쉬는 게 2가 되도록 내뱉고 입술을 작게 해서 오므려서 천천히 내뱉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가 내밀어지도록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후 하고 배가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내쉽니다. 자, 이상 상지와 하지 강화 운동 또 알아봤고요. 또 호흡 근력 강화까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이 운동은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반인 분들도 따라 하시면은 근력 향상과 호흡 근력을 향상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운동 따라 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